YU님 사업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웹 서비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 같은 거의 보완제 성격인 걸 갖고 있고요. 그 위키피디아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느낌이죠. 뭐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뭐 문제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한 켠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랑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게 말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완전한 전공자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성격이 좀 좋으신 분이라면 아니야 포기하고 싶다. 뭐 듣기만 해도 막 힘드네. 뭐 양성자 힉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의 노드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야 너가 개 모임을 들었는데 개의 장부를 다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블록체인의 노드는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후자가 틀리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을 포기시킨다라는 사회 문제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도 포함해서 제 전공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 저도 코드를 처음부터 뭐 폰노이만이 다룰 수 있는 급으로 제가 배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초급 수준부터 봤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지식은 완결성을 위주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식을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시각에서 좀 작성되길 원해가지고 다른 웹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이언님 백과사전 느낌을 인간 강사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썰 풀어가며 재밌게. 비슷한데 좀 텍스트가 남아야 이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회할 수 있는, 지금 영상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느끼셨을걸요? 영상사회의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텍스트면은 내가 그냥 바로 그 부분만 쏙 읽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영상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 이 난이도 조정이라는 관념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와이우님 나무위키가 그나마 쉬운 언어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위키의 성공 부분이 그거예요. 유머러스를 포용한 것. 그래서 나무위키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 참조가 되긴 했어요. 이들은 왜 위키보다 인기가 많을까? 진짜 인기 측면에서 참조는 위키피디아만 되지만 재밌는 게 어떤 조금이라도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위키만 참조가 돼요. 위키피디아만. 근데 인기는 나무위키가 분명히 끌고 간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지식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교수님의 말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잘못했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교수님이 사용하는 용어는 가장 콤팩트하게 그 전공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공 용어의 특성이거든요. 정확한 용어다 보니까 그 용어를 모르면 몰라요, 남들은. 근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전달해 줄 수 없냐라는 측면이죠. 카사하니 나무위키랑 위키피디아랑 달라요? 헐, 전 문명이 뒤처졌네요. 아니 뭐 문명이 뒤처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위키피디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키 이러면 그냥 위키피디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무위키는 그 위키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띠고 있는 남들이 만든 위키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위키. 와이오님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성격을 둘 다 가져가고 싶다는 말이군요. 아니요, 그렇게 이상적인 뭘 바라보지는 않고요. 대중성을 통해서 디딤돌이 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자체도 그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 성격이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면은 다 감상평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 설명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 설명을 보고 나서 다른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건데, 그게 남이 잘못 설명한 게 아니고 그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고, 저는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설명 이전에 어떤 설명을 들어야 저 설명이 이해가 될까를 염두에 두고 모든 영상을 만들거든요. 저는 금융상품 설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중성을 제가 해결을 하면 제가 만든 컨텐츠를 밟고 그 다음에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분이 많아질 거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선순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 디딤돌을 밟고 다음으로 나가신 분들도 거기서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어려운 용어가 생기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제가 작성한 컨텐츠에서 보고 또 넘어가시고 보고 또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손 놓지 뭐라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고, 너무 전문 분야가 늘어났을 때의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해소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대중성 있는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서 원하는 사람은 더 이제 나은 설명을 하시는 분들과 보러 가면 되고, 그런 설명의 총집합인 웹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골드라이언님 며칠 전에 코딩을 한글로 해석해준 것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려나 보네요. 맞아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